인물 읽는 여자가 7번째 인물을 읽습니다. 오늘의 인물은 자연과학자이며 자연심리학자 장 피아제입니다. 이 영상은 위키백과 사이트 원더풀 마인드, 네이버 심리학 사전에서 발췌한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장 피아제는 스위스의 철학자이자 자연과학자이며 발달 심리학자입니다. 어린이의 학습에 대한 연구인 인지발달 이론과 자신의 인식론적 관점인 발생적 인식론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1955년 제네바에 발생적 인식론 국제센터를 창립했고 1980년까지 지도적 위치를 맡았습니다. 에른스트 폰 글라저스펠트는 피아제는 구성주의 인식론의 위대한 선구자라고 말을 했다고 하죠. 인지발달 이론은 인간이 환경을 인식하는 과정으로 그의 이론을 일명 발생적 인식론이라고도 합니다. 구성주의 인식론이란 인간이 자신의 경험으로부터 지식과 의미를 구성해낸다는 이론입니다. 피아제는 지식이란 한 개인이 특정한 사회적 경험과 배경을 바탕으로 그 위에 자신의 개인적인 인지적 작용을 가하면서 주어진 사회 현상을 지속적으로 이해해가며 그 결과로 생성되는 것이 바로 지식이라고 규명하였습니다. 결국 지식이란 가변적이며 상대적이란 의미이고 개인에게 의미 있고 적합하고 타당한 것이면 그게 바로 진리이자 지식이 된다는 것입니다. 피아제는 1896년 스위스의 프랑스어 사용 지역인 뇌샤텔에서 태어났으며 1980년 사망했습니다. 그의 아버지인 아르투어 피아제는 뇌샤텔 대학교의 중세 문학 교수였고 지성적인 어머니로부터 엄격한 가정교육을 받으며 성장했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동물학에 관심을 가졌는데 10세 때 백색종 참새 관찰 결과를 논문으로 발표했고 연체동물에 대한 논문을 여러 편 발표하여 15세 때는 이미 유럽 동물학자들 사이에서 인정을 받게 됐다고 하죠. 뇌샤텔 대학교에서 동물학과 철학을 공부한 그는 1918년에 동물학 박사학위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그 후 생물학의 지식과 인간의 인식론에 대한 흥미가 결합되어 심리학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였다고 합니다. 피아제는 생물학과 자연세계에 깊은 관심을 가진 조숙한 아이로 특히 연체동물에 관심을 가졌으며 고등학교를 졸업하기 전에 몇 가지 논문들을 출판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그의 과학적 연구의 오랜 경력은 10살 때부터 시작되었는데 1907년에 알비노 참새에 대한 소논문을 쓰게 됩니다. 전 생애에 걸쳐 피아제는 60권이 넘는 책들과 몇백 개의 글을 썼다고 하죠. 피아제는 뇌샤텔 대학교에서 자연과학 박사 학위를 받은 이후 추리히 대학교에서 잠깐 공부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시기에 그는 당시에 그의 생각의 방향을 보여주는 2개의 철학 논문을 출판했으나 나중에 미숙한 저작이라며 스스로 깎아내렸습니다. 심리학적인 생각의 갈등이 이 시기에 싹트게 되면서 그의 정신분석학에 대한 관심 역시 이 시기에 나타나게 됩니다. 이후 피아제는 스위스에서 프랑스 파리로 이주하여 비뇌 지능 검사를 만든 알프레드 비네가 운영한 그헝주 오벨르가의 남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칩니다. 이때 이 지능 검사의 몇 가지 실예들을 기록하면서 피아제는 나이 어린 아이들이 특정한 질문에 시종일관 틀린 답을 내고 있음에 주목했습니다. 피아제는 어린이들의 답이 틀렸다는 사실에는 별로 주목하지 않았지만 나이 어린 아이들이 어른들이나 나이 많은 아이가 하지 않는 같은 패턴의 실수를 반복하고 있음을 알아냅니다. 이를 통해 피아제는 아이들의 생각은 성인과 다르며 연령대마다 다른 사고방식을 갖고 있다고 확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이론이 인지발달 이론 4단계입니다. 유기체, 다른 말로 아이가 환경에 적응한다는 말은 파란 신호일 때 길을 건너는 것, 구구단을 외우는 것 등을 말합니다.
즉 인간의 지적 능력은 타고난 것이 돼 그것이 주어진 환경에 적응하는 것이 인지의 발달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 피아제는 도식과 적응이라는 개념을 설정했습니다. 도식이란 사물이나 사건에 대한 전체적인 윤곽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사고의 틀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는 유사한 환경 안에서 반복에 의해 변화되고 일반화된 행동의 구조 또는 조직화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옷의 유아가 날아다니는 물체를 새라고 배웠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를 통해 이 아이는 날아다니는 물체를 새와 같다는 도식을 보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몇 가지의 도식은 인간이 탄생하기 이전부터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빨기 도식이나 잡기 도식과 같은 것인데, 빨기 도식의 경우 그 기능면에서 변화된 것은 아니라서 적응의 과정을 통해 새로운 도식을 개발하고 기존의 것을 변형시키면서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적응이란 환경과의 직접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도식이 변화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두 가지의 상호 보완적인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바로 동화와 조절이라는 수단입니다. 적응은 우리에게도 또 동식물에게도 흔히 찾을 수 있습니다. 홍간조의 수컷은 선명한 붉은색인 반면에 암컷은 눈에 띄지 않게 엷은 갈색을 띠면서 종의 생존에 대한 위협을 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환경에 적응하는 것을 말하는데 인지적으로는 도식이 변화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간의 경우 새로운 도식을 만들거나 기존의 도식을 변화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동화란 기존의 도식에 맞추어서 새로운 경험을 일반화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새로운 경험을 기존에 가지고 있는 도식에 맞추어 보는 것을 의미하는데, 만약 새로운 경험이 기존의 도식에 맞는다면 아이는 인지적으로 평형 상태가 됩니다. 위에서 날아다니는 모든 물체를 새라고 배운 아이는 날아다니는 비행기를 보면서도 새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이 아이는 이것이 털도 없고 날개도 펄럭이지 않는 등 기존에 알고 있던 새와는 다르다고 느끼게 되면서 불평형의 상태가 됩니다. 여기서 불평형이란 자신의 사고방식으로는 문제 해결이나 상황에 대한 이해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식할 때 발생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동화는 사람이 새로운 정보를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방법이고, 새로운 정보를 기존의 인식 도식에 맞추는 과정입니다. 새로운 경험에서의 동화는 기존의 개념에 맞추거나 조절하기 위해 재해석되며, 동화는 사람들이 새롭거나 친숙하지 않은 정보에 직면하여 이를 이해하기 위해 이전에 학습한 정보를 언급하는 것입니다. 조절이란 만약 새로운 경험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도식에 맞지 않을 때 아이는 불평형의 상태를 겪게 되는데, 이 상태에서 평형의 상태로 돌아가기 위해 기존에 가지고 있던 도식을 변경하거나 새롭게 만들게 되는 과정을 말합니다. 불평형의 상태가 되었던 아이는 이제 새가 아니라는 결론을 짓고 그것에 대해 새로운 이름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혹은 누군가가 그것은 새가 아니라 비행기라고 일러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조절이라고 하는데, 조절의 과정에서는 도식의 행태에 질적인 변화가 나타납니다. 피아제는 아동이 인지적 성숙에 도달하는 과정을 감각운동기, 전조작기, 구체적 조작기, 형식적 조작기의 4단계를 제시했는데, 이 단계는 발달적이고 생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합니다. 피아제의 이론 첫 번째 단계 감각운동기는 출생 직후부터 2세까지이며, 이 시기에는 감각과 운동기술을 이용해 주변 세계를 탐험하며 대상의 영속성을 습득합니다. 대상에 대한 외연적 활동을 통해 세계를 이해하며 감각과 운동적 도식의 상호 통합에 의해 점진적 발달이 이루어지는 시기입니다. 두 번째 단계 전 조작기는 2세부터 7세이며 표상이 형성되고
이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내재적 사고가 가능하며 자기 중심성의 한계를 지니게 되는 시기입니다. 세 번째 단계 구체적 조작기는 7세부터 11세 사이 보존 개념을 습득합니다. 서열화, 분류화를 할 수 있습니다. 초보적인 연역적 사고가 가능하다고 하네요. 네 번째 단계 형식적 조작기는 11세 이후이며 추상적, 이성적 사고가 발달하고 여러 형태의 보존 개념이 형성되게 됩니다. 또한 분류와 관계적 추론 능력을 습득하게 되며 가능성과 실제 간의 간격이 체계적이며 논리적이 되는 단계입니다. 이 피아제의 이론을 접하다 보니 인물 읽는 여자는 의문이 좀 생기는 게 있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성장 속도가 워낙 빨라서 각각의 단계들이 평균 2, 3세 당겨진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요. 요즘 아이들은 생각과 말 등이 어른들과의 차이가 별로 없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